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말인 한국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존댓말 및 반말과 관련하여 우리가 평소 인지하지 못하였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이 문제점을 고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커다란 사회운동과 계몽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드는 비디오들의 주제 설명이 기존의 시각이나 개념과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의 어려운 점을 나열하라고 하면 반드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반말과 존댓말을 구분하는 것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사용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반말과 존댓말은 우리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며 다른 언어들과도 확연히 구분되어지는 언어 사용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부분 외국어에는 우리나라 말과 같은 반말과 존댓말의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어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언어에 정통하지 않아서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전 세계 거의 모든 언어 중에서 우리말처럼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이 명확한 언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와 비슷한 문화권에 있는 중국어에서조차도 반말과 존댓말의 구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말과 가장 유사한 일본어만이 그나마 우리말과 비슷한 반말, 존댓말이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처럼 그렇게 세분해서 명확하게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 이렇게 교육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나 예의 있고 예절이 밝아서 언어에서조차도 존댓말을 구분해서 사용한다. 존댓말이 없는 서양인들을 봐라. 그들이 얼마나 불안당이고 무식하면 어른도 공경할 줄 모르고 반말을 사용하겠는가. 근본 없는 쌍놈들의 언어이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 말은 존댓말이 있는 아름다운 언어이며 동방예의지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랑스러운 언어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느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는 정말로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말과 존댓말의 구분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좋은 문화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폐악을 끼치는 나쁜 문화이고 우리 사회의 수많은 갈등을 유발시키고 야기시키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도 깨달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만 하는 나쁜 문화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이 존댓말과 반말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존댓말과 반말은 우리의 유교적 계급 사회를 명백하게 확정하고 더욱더 계급을 고착화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 계급이 낮은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따로 있고 나이가 많은 자, 계급이 높은 자가 사용하는 언어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람을 노예화시키는데 최고로 적절한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계급에 의해 구분되어지고 차별되어지며 평가되어지는 인간관계를 명백하게 언어로 표현하게 만들어 계급 간 구별을 명백하게 만들고 계급을 거스를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개개인 서로 간 동등한 언어를 사용할 때 비로소 진정한 대화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댓말과 반말로 구분되는 언어를 가진 사회에서는
계층 간, 계급 간 진정한 대화는 이루어지기 어렵고 대부분 지시와 권고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계급 간, 세대 간 갈등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처럼 세대 간 갈등이 심각한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흔히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심지어 4~5살 차이만 나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말들 합니다. 1~2살 차이가 나도 친구가 될 수 없는 사회, 바로 비뚤어진 우리 사회의 자화상입니다. 1~2살 차이에도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치고받고 서로 싸움박질하기 일쑤입니다. 사회적 지위와 나이가 상충될 때도 존댓말 반말 문제로 서로 상처를 주며 기분 나빠하고 때때로 심각한 갈등 상황으로 진전되기도 합니다. 또 서로 잘 모르는 사이에서도 한쪽이 명백히 나이가 많은 경우 반말을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곤 합니다. 직장에서의 반말은 직장 상사에 의해서 모욕적인 언어로 사용되기 쉽습니다. 특히나 부하 직원을 질타할 때의 반말은 부하 직원의 인격을 무시하는 데 사용되기 쉽상입니다. 부하 직원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와이프도 있고 자식도 있는 중년인인 경우 더욱더 반말 질타는 모욕적으로 들리며 비참함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외국인과 대화할 때 가장 곤란함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friend, 즉 친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살만 틀려도 친구가 아니기에 외국인과 대화 시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상당한 애를 먹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친구 개념이 우리와 너무나 다릅니다. 그들은 모두가 서로 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차가 10년, 20년 또는 그 이상 차이가 나도 친구가 됩니다. 도저히 우리는 이해하기가 힘든 문화입니다. 어렸을 적엔 저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그저 겉으로 이해하는 척만 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이러한 문화를 이해하는 데는 몇십 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세대 간 차이는 크나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존댓말과 반말이 구분되지 않는 평등한 언어가 세대 간 격차를 줄이고 서로 간 평등한 대화를 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외국 영화에서 고등학생쯤 되는 청소년과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는 어린아이가 스스럼 없이 대화하는 장면을 많이 봅니다. 또는 할아버지쯤 되는 노인이 장년인 또는 심지어 10대들과도 스스럼 없이 대화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것을 그냥 영화니까 하고 치부해 버렸습니다. 실생활에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해 보니 실생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고 일종의 쇼크였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세대차가 나는데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충격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대화가 통하고 세대 간, 계급 간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사회는 세대 간, 개인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서로 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평등하고 동등한 언어 사용이 필수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계급 간에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다른 사회에서는 이루어지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언어를 존칭어가 극도로 발달된 언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말은 다른 나라 말에 없는 반말이 존재하는 언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다른 나라 말은 반말은 사용하지 않는 오직 존댓말만 사용하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 말은 외국어에 없는 반말이 존재하여 이것으로 계급을 구분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말에 반말이 없고 존댓말만 있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적어지고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이 얼마나 더 많아질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를 말입니다. 엄마 아빠가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에게 존댓말을 사용합니다. 우리 아기 일어났어요? 배가 고픈가 보네요. 식사할 시간 되었네요.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 못하는 어린아이에게도 존댓말을 사용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도 부모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훨씬 더해집니다. 우리가 서로 존댓말을 사용하게 되면 서로가 느끼는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서로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또 상대방을 존중해주게 됩니다. 존댓말 사용은 서로 간 갈등을 줄일 수 있고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합니다. 서로 간 동등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유로운 의사개진을 할 수가 있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합니다. 상호 간 존댓말 사용은 세대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세대차를 줄일 수 있고 계급 간 불협화음과 갈등, 일반적인 지시와 갑질 문화, 그리고 명령에 복종하는 수동적인 문화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수많은 부정적인 요소들을 타파하고 줄이는데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말에서 반말을 없애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말은 존댓말이 있어 좋은 말이 아니라 외국어에는 없는 반말이 있어 수많은 사회 갈등, 계급 갈등, 세대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해방 이후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개발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회개혁운동, 문화개혁운동 등을 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하여 아직도 우리의 문화와 의식 수준은 우리의 경제개발 성과에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문화 전체를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돌아보고 분석해서 무엇이 우리를 좀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좀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지위로 사람을 평가하고 직업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학벌로 사람을 평가하고 나이로 사람을 평가하는 유교식 계급사회는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반드시 타파되어야 할 문화입니다. 이러한 계급 문화를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반말, 존댓말로 구분되는 언어 구조 또한 반드시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여러 시민단체들이나 정부가 주관이 되어서 대대적인 국민 계몽운동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 나라의 언어 패러다임이 바뀌는 굉장한 일입니다. 반말 없는 사회, 존댓말만 사용하는 사회는 서로를 존중해주는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입니다. 이것만 성공해도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개인 간 갈등에 적어도 반은 해결됐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를 내거나 싸움이 줄어든 사회,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사회, 서로를 존중하고 존중받는 사회, 세대 간, 계급 간 갈등이 줄어든 사회, 돈과 지위 고하 또는 나이 차에 관계없이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는 사회, 누구나 서로 진정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회, 무조건적인 복종보다는 이유 있는 반대를 개진할 수 있는 사회, 이러한 모든 사회의 시초는
반말 없는 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해 주세요.